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고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공기도 청정하고 봄볕도 강하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올라서 22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옷차림 신경 써주시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농업 현장의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과학 영농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원주문화재단이 원주공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4월 2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4월 29일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통합 돌봄 신청자가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18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 50여 명, 철원과 태백이 40명대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나 장기 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도 관광객은 모두 3,50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8만 명, 5%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강원도는 화천 산천어와 대관령 눈꽃축제 등 겨울축제 관광객이 늘면서 전체 관광객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찾아가는 신청 사업을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 가운데 읍면동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 2천여 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담당자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단종문화제에 4만 3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영화 흥행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청룡포 유백길 재현 등의 행사가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흑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횡성군이 지난해부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데이터를 수집해 왔는데요. 이 흙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이 과한지를 살펴보면서 이른바 과학영농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과학영농팀의 최현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서 농가도 요즘 많이 바빠진 시기일 것 같은데요. 횡성군이 과학적인 영농 기술 보급에 나섰다고요. 자, 먼저 토양 검정이 어떤 개념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토양 검정이란 쉽게 말해 그 흙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예. 농사짓는 농가 밭의 흙 속에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군은 금년에 이미 6,182농가에 대한 흙을 꼼꼼히 검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학적인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검증 단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자세히 알고 대비를 하듯이 이렇게 토양도 건강 검진을 한다는 건데 이런 토양 검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사람도 몸에 좋다고 영양제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로 비료나 퇴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땅이 오염이 되고 또 그물이 또 강물에 흘러가서 녹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딱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주고 부족한 영양분만 골라 채울 수 있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 농작물도 더 튼튼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영양제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줘도 흙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검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토양 검정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농업인께서 농사 지으려는 그 땅의 흙을 최소 5군데 이상에서 그 지표면에서 15cm 깊이의 흙을 떠서 잘 섞은 후에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밀 분석기기를 이용해 흙의 산도, 유기물, 인상 같은 영양 성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흙에 대한 그 양분 상태나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검증받고 싶은 흙을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사실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퇴비나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토양 검정을 통해서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또 과잉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실제 농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분석이 끝나면 우리 신청 농가마다 흙 건강 검진 결과표인 토양의 그 비료 사용 처방서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 단순히 결과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농가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기술 지원단이 직접 찾아가서 이 땅에는 이 비료를 이만큼 쓰세요라고 맞춤형 과외를 해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면 덕분에 화학 비료 사용량이 줄고 또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사람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듯이 비료 사용 처방서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어떤 성분을 보충하고 어떤 성분은 이제 더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게 서류를 건네주는 건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토양 검정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그 흙이 건강해지면 그 병해충에 강한 작물이 자라고 또 자연스럽게 농약 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농사짓는 그 농토가 대대손손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온다는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문득 흙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건강한 땅이 있고 거기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려면 정말 흙이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간과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 토양 검정이 정부의 공익 직불제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익 직불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 농업인들한테 나라에서 드리는 이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료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썼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토양 검사를 받고 그 처방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앞서 관내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분석을 마쳤다고 들었는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시죠. 예,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농작물을 심기 전 아니면 수확 후에 언제든지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채취하여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매년 11월에 흙 건강검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농업인들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비료 사용 처방서 출력 시스템인 비료&온이 농업인이 적정 시비 실천을 위해서 그 비료 처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개발 중이고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 처방기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이 끝나고 보완하여 6월 중에는 행성군 관내 농협 한 곳에 시범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비료를 구매하는 현장에서 그 기기에 지번만 입력하면 내 땅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고 즉석에서 처방서도 인쇄하고 또 구입할 수 있게 농가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개발 중이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비료&온이요. 온. 예. 영어로 ON. 비료 사용 처방서 출력 시스템 또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러면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농업인 지원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농사가 이제는 경험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와 과학으로 짓는 과학 영농의 시대입니다. 우리 행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그 농업인들의 소중한 땅이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최고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우리 행성이 건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팀장님께서 땅의 건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일깨워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과학영농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작년 12월쯤에 동우농업과학기술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자랑과 함께 어떤 상이었는지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예. 현재 우리 행성의 농촌에 이제 고령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젊은 청년 인구가 좀 필요를 하는데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사가 이제 경험으로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체계적이고 데이터와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 저탄소 농업, 친환경 농업 이제 실천을 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거기에도 기여를 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또 농가가 또 부자되는 그런 행성 농업인들이 되기 위해서 또 거기에도 우리가 다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좀 힘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또 행성 농업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하라는 그런 격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성군 농업 발전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또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토양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과학 영농으로 가는 길목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농업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과학영농팀의 최현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원주문화재단과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이 대기 시간이 즐거워질 거라고 하네요.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문화재단과 원주공항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공항은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연간 이용객이 20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이후에도 연간 20만 명 수준의 이용객들이 이 공항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원주공항이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도내 핵심 하늘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용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공항 내 인프라, 그러니까 즐길거리나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돼 왔는데요. 아무래도 원주와 행성 사이에 좀 위치해 있고 또 공항에 식당이나 먹거리 같은 시설도 없다 싶은 수준인데 특히 원주와 수도권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많은 이용객들을 찾고 있는 만큼 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공항이 원주를 찾는 분들에게는 첫인상이 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억이 되는 만큼 이 공간을 원주의 수준 높은 예술 자원으로 채워서 도시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번 협약으로 이어진 건데요. 네. 원주문화재단의 김영진 경영지원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가 원주문화재단이랑 원주공항이랑 지난 4월 23일 협약을 맺었는데요. 사실 원주공항은 많은 시민분들이랑 관광객이 오가는 공간이지만 저희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은 그 시간을 이제 문화예술 공연으로 채워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항은 비행기로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처음 발을 딛는 곳이기도 하고 떠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머무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 공간을 저희 재단이 드리는 문화예술로 채운다면 저희 원주라는 도시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 내용은 원주공항 내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저희 단순히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공항 이용객분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문화로 공항과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겠다는 아이디어가 인상적인데, 자, 그럼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지 협약 내용과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앞으로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공항에서 열 계획인데요. 또 공항 특성에 맞는 콘텐츠들이 발굴될 계획입니다. 또 공항 측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항 내 여러 홍보 채널을 동원해서 원주 지역의 주요 축제나 공연 소식을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요.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또 정보를 접하고 바로 원주의 축제 현장, 행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항의 교통시설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당장 확정될 첫 공연 소식은 재단의 SNS를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김영진 팀장에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 측에서도 공항 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 재단의 행사와 공연 소식을 이용객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행사 정보를 미리 접하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첫 행사 일정은 현재 양측이 협의 중에 있지만 확정되는 대로 재단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문화예술로 가득 찬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저희 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에브리싱 페스티벌, 댄싱 카니발까지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네, 이 재단은 공항을 시작으로 앞으로 원주 곳곳의 이색적인 장소들과 협업을 또 넓혀갈 계획인데요. 우선 올해 여행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정막이나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과 또 전시로 채워질 원주공항, 많은 분들의 여행의 행복이 2배가 되길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과 원주공항의 협약 소식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문화가 함께하는 원주공항의 이용객 또 계속해서 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행정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 사례가 발생하면서 횡성군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에 따르면 최근 ATP 세균 측정기 등 식품위생 장비 도입을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공문이 일부 식품 영업업자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또 전화로 구매를 독촉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한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실제 공문 형식처럼 정교하게 모방한 문서를 발송한 뒤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긴급성을 강조하거나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 보건소장은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기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로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문서에는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모쪼록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군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더 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관내 6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고요. 지난 3월 23일 횡성군 일자리 센터를 시작으로 4월 1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까지 총 6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참여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관들인가요? 네, 참여 기관은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횡성군 일자리센터, 횡성군 청년센터, 횡성군 보건소로 이들 기관은 향후 프로그램 연계, 상담,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요. 특히 단순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넘어 심리 정서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에게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역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소식 들어봤고요. 횡성군이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투명한 농업 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근무 조건은 오늘 5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7개월이며 농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 보조를 비롯해 위성, 드론 및 AI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DB 구축, 그리고 선별된 농지에 대한 현장 심층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농지법 위반 행위 점검 등 농지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고,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횡성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으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15일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횡성 호숫길 가족 정원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 호숫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작은 정원을 꾸미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잠시 머문 횡성 호숫길 한편 가족 정원 공모전인데요. 호숫길과 어우러지는 우리 가족만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정원에 관심 있는 3인 이상 가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 저녁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횡성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위를 가볍게 찜질해주면 피로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눈 건강 한 번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